안녕하십니까, 정지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 통계조사를 했던 1926년에는 33.7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1세 정도입니다. 그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2026년에는 20.8%로 세계에서 최단 기간 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조선시대 명문가 선비들의 장수 비결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이 50대 나이에 사망했고 60세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70세 혹은 80세 넘게 장수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나이를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20세는 더 해야 되니 그때의 80세는 요즘의 100세가 넘는다고 볼 수 있죠. 명문가 선비들이 건강하고 장수했던 이유를 역사적인 배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가문의 고유한 전통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문가, 나주정씨 정약용 집안입니다. 다사는 썩어 문드러졌다고 개탄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하고 수많은 저술을 남겼던 위대한 실학자요 개혁사상가였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은 엘리트 관료였던 다사는 정조가 사망하자 대역죄로 몰려 40세부터 18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40세는 요즘의 50세 정도에 해당되므로 다사는 남성 갱년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은 사회적 문제나 가정,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기 쉬운 상황인데요. 갱년기 장애가 생기면 우울증과 전립선 비대증 등이 생기기 쉽고 무엇보다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럼에도 다사는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58세 고향으로 돌아와서 18년을 더 지내며 7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우선 부모로부터 어떤 체질,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다산의 천재적인 두뇌는 부계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나주정씨 가문은 8대에 걸쳐 연달아 옥당, 즉 홍문관에 들어간 명문 집안입니다. 홍문관은 관리들이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러나 다산의 부친은 63세로 별세했고 모친은 다산이 9살 때 돌아가셨기에 특별히 부모로부터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산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의학적 식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다산이 지은 수많은 저서 가운데 의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산은 부인과의 사이에 6남 3녀를 얻었지만 4남 2녀를 천년두로 잃고 말았습니다. 다산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지 36세에 63종의 의서들을 철저히 고정해서 마진과 두창, 즉 홍역과 천년두를 치료하기 위한 막과회통이라는 의서를 지었습니다. 다산은 유학을 공부한 선비인데 언제 어떻게 의학을 공부했는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당시의 선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래도록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건강을 돌볼 수 있었고 자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비 중에 특히 의술의 조예가 깊었던 분들을 유의, 즉 선비의사라고 하는데요. 고산 윤선도, 미수 허목,
성호, 이익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대개 장수했습니다. 실제로 다산은 자신이 공부한 한의학 지식을 자기의 질병에 요긴하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다산의 첫 귀향지는 경상도 장기현인데요. 도착한 직후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을 당한 데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천리길을 걸어서 왔기에 심신이 지쳤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죽을 것 같았던 다산은 집에서 보내온 어서 수십 건과 약초 한 상자로 약을 달여 먹고는 병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궁벽한 고장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촌병혹치라는 어서를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운동을 충분히 했던 것입니다. 다산이 강진으로 귀향지를 옮겨 오래 머물렀던 다산 초당은 남해 바다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이는 만덕산 자락에 있었죠. 초당에서 100년사에 이르는 산길은 그림 같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몸은 산에 두고 마음과 눈은 바다에 두고 걸을 정도라고 합니다. 야생 차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서 건강 낙원이나 다름없는 바로 그 길을 다산이 매일 걸었던 것이죠. 이처럼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허리와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날마다 허리 체조를 하고 매일 40분 이상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땀이 약간 날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죠. 특히 체중이 많은 분들은 더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증가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고기를 비롯한 영양 섭취를 잘 했던 것입니다.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이 많거나 기력이 쇠약해진 경우에는 육식을 해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먼 타향으로 귀향을 갔는데 어떻게 육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진 인근에 살고 있던 다산 부친의 친구가 인근에서 가장 부호였고 훗날 사돈이 되는 그의 아들은 다산의 중마고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가인 해남 윤씨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있었고 게다가 당대 최고의 학자가 시골에 오니 인근에서 자손들의 공부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이 줄을 잇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유 있는 생활과 함께 많은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산은 흑산도로 귀향을 간 둘째 형 정약전이 외딴 섬이라 소나 돼지, 닭이 없어 물고기만 먹기에 몸이 쇠약해진 것을 알고 개고기 먹기를 권유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갱년기나 노년기에는 적당한 육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그림의 취미를 가진 걸출한 화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림이나 음악 등의 취미를 가지는 것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선비들이 실천했던 양생법 중에 정신양생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산은 건축 설계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산수와 사군자화 등을 잘 그렸는데요. 딸에게 그려준 메조도가 전해오고 있지요. 선비들이 사군자를 그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계절과 때를 같이 하는 매난국죽은 각각의 특성이 덕과 학식을 겸비한 군자의 인품에 비유되고 있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퇴계 이황 선생이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였고 추사 선생도 항상 매화를 좋아하였으며 미수 허목 선생도 묵매도를 그렸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70세 혹은 80세 넘게 장수했다는 겁니다. 다산의 미술 재능은 모계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다산 스스로 외가의 정수를 물려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요. 고산 윤선도 집안의 예술적인 유전자가 내려온 것이죠. 다산의 모친은 해남 윤씨로서 고산 윤선도의 정손녀이자 공제 윤두서의 손녀였습니다. 윤두서는 국보 240호로 지정된 자화상을 그린 문인 화가로서 시,
서, 화의 두루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제 다산이 갱년기를 견뎌내고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남았는데요. 다산이 아들에게 쓴 편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정신력이 있어야만 근면하고 민첩할 수 있으며 지혜도 생기고 업적을 세울 수 있다. 진정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산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서 집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그랬기에 기나긴 귀양살이를 견뎌내며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의 5번째 장수 비결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암을 비롯한 온갖 성인병이 벌떼처럼 몰려오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법을 양생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양생법 중에서 어떤 정신양생입니다. 예로부터 병의 뿌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건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에 대해 수시로 상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다산정약용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